안녕하세요. 나눔철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늦게 후회하는 50대에서 70대의 사람들 99%가 공감하는 5가지 사항과 유튜브 댓글 중 내년에 60세가 된다는 구독자분이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들에게 하는 7가지 조언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8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 배우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친구와 가슴을 열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공원 한 구석에 희망을 잃고 초점 없이 하늘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거나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누워서 남의 손에 의지해 대소변을 보거나 희망 없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가장 주목할 일이자 인생의 모태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살아 숨 쉬는 동안 활동하고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감되고 일부 비공감되지만 다른 유튜브 댓글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년 60세가 되면서 권하고 싶은 것인데요. 첫 번째는 결혼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식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젊을 때 실컷 놀아보세요. 네 번째는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급적 일하지 말고 취미생활을 하세요. 여섯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지 돈이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많이 놀러 다니세요. 일곱 번째는 주위를 돌아봤을 때 친구나 자식, 배우자가 없다면 반 이상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결혼은 가급적 하지 마라. 자식은 적을수록 좋다. 젊을 때 실컷 놀아라. 친구 필요 없다. 가급적 일하지 말고 취미생활을 하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지 돈이 아니다. 그리고 가급적 일은 적게 하고 많이 놀러 다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곱 번째가 주위를 돌아봤을 때 친구나 자식, 배우자가 없다면 반 이상 성공한 인생이라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공감되고 어떤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나요? 저는 일부 내용은 의외로 공감되고 또 한 번쯤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서 친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곱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눌 친구가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식들과 비록 부딪히기도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바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30살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아들이 만약 없었다면 저는 30년 전에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관심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특히 자식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배우자인데요. 남자인 제 입장에서 부인은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어떤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시고 의견을 교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이후 그동안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살아야 후회와 아쉬움이 덜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인 것은 경제생활이고 건강하다면 조금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도 조금은 더 내려놓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 수명이 2년에 1년씩 길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는 기본이 되고 심지어 150, 200세를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논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청소, 쾌변을 하면 젊고 건강하게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은 더 건강하고 더 젊게 살 수 있다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이 긴 인생 150, 200세를 이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후회 없이 살고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평생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취미를 두세 가지 가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일 평생 동안 취미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라면 얼마나 멋진 취미가 될까요? 글을 쓰고 또한 써놓은 글을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면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정리한 것이 본인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하면서 삶의 보람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공감도 만들어지고 또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자기만의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가 글을 쓰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 동안 한 분야에 깊게 도전해서 계속해서 전문가가 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전혀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을 계속한다면 그 삶은 매우 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60대, 70대가 99%가 후회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5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역시 건강과 경제적 여유입니다. 이 부분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은 실패가 되거나 허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부터 기본적인 것은 건강 관리이죠. 잘 먹고 잘 자고 특히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빚이나 채무가 없고 있어도 충분히 견딜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퇴직 전에는 채무는 반드시 청산해야만 노후의 삶의 질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남에게 꿇어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자존심 상할 일이죠.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흘러나오는 현금, 연금성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가족의 최소 생계비를 만들어내야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거나 부족하더라도 남들에게 가볍게 반대로 커피 한 잔이라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며 이는 젊은 날에 준비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40대, 50대에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30대, 40대 이때는 배우자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기 쉬운데요. 이는 매우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30대 젊은 날부터 배우자에게 진심을 다해서 잘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부부와 함께하고 여행도 식사도 나누면서 부부간의 긍정적 대화를 많이 할수록 노후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더욱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저부터 그분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배우자와 잘 사는 사람들은 친구처럼 잘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후의 행복의 비결은 역시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멋진 부부로 여러분도 재탄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취미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10대부터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취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멋지게 기타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지금도 늦지 않았겠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70, 80년대 음악을 듣거나 다양한 음악을 틈나는 대로 많이 듣고 따라 부르며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 취미를 만들수록 좋고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 취미는 산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매진하면서 땀 흘리며 즐겁게 일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무를 잘 기르고 가꾸는 일에 매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5번째는 함께할 친구를 만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고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제 소망은 마지막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 남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대소변은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죽기 직전 전날까지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생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보람이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녀 불문, 소중한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 뭐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친구와 평생 나누고 사는 것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친구와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운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베풀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과 마음이 통하고 잘 어울리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는 꾸준함과 인내,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선한 마음으로 먼저 베푸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남녀 불문 좋은 친구가 주변에 충분히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한 멋진 친구가 찾아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요약 겸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배우자에게 소홀히 대해서는 노후에 반드시 후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날부터 배우자에게 진심을 다하고 가능한 최대한 부부와 함께하며 여행도 하고 식사도 나누면서 부부간의 긍정적인 대화가 많을수록 노후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더욱 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노후에 행복하려면 역시 배우자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늘 배움과 호기심과 도전을 하면서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지금부터라도 꼭 챙기셔서 여러분이 멋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화와 새로운 변화가 존재합니다. 이 시대는 1년 단위가 아니라 매분기, 심지어 매월 달라지는 것이 시대의 변화 같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혼자 외면하지 말고 좀 부족해도 같이 어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함께하다 보면 1등은 못해도 적어도 따라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면서 언제나 겸손하고 배려하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 주변을 사랑하며 산다면 노후의 삶, 나이 들어서 후회가 덜할 것이라 믿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변화가 빠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시대를 이끄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언제나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눔 철학이었습니다.